뭐 이제 폐암이 흡연하는 거, 담배 피는 거하고 관계 있는 거,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폐암이 이제 왜 생기냐? 우리가 이제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암은 명확한 원인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개 이제 위험인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뭐 이제 폐암이 흡연하는 거, 담배 피는 거하고 관계 있는 거,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통계적으로는 폐암 환자의 80%가 흡연과 관계가 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발병률을 보면 거의 한 수배에 달하는 위험 인자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담배 핀 기간, 흡연 기간과 또 하루에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워 있는가 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간 피우거나 또 흡연 하루에 담배를 많이 핀 사람은 상대적으로 발병률이 높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가를 피우거나 한국에서는 별로 없죠. 그러나 이제 구라파에서는 시가라는 거 하고 우리는 보통 이제 권련을 많이 피우지만 그 다음에 외국에서는 가끔 그다음 파이프 담배, 시가 담배가 있지만 그것도 역시 뭐 거의 비슷합니다. 위험으로 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타르가 적은 담배, 그러니까 뭐 저용량 타르 이렇게 해서 그게 상당히 좀 덜 해로울 것 같아서 저타르 담배를 많이들 피우시는데 그것도 암 발병률로 따지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특이한 거는 이제 그 멘톨이 들어가 있는 거, 박하가 섞여 있는 담배가 있죠. 근데 그거는 통계적으로 약간 발병률이 증가한다. 그 원인은 그 이제 멘톨, 박하 향이 시원하기 때문에 흡입을 깊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담배보다 조금 더 해롭다. 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흡연, 이제 뭐 담배 피는 가족이 있을 때 간접 흡연의 해로움은 또 상당히 많이 매스컴이나 뭐 이런 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흡연도 굉장히 해롭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흡연이 제일 나쁘고, 두 번째가 라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뭐 지금 텔레비나 뭐 이런 데 많이 나와서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이제 라돈이라는 거는 자연에서 발생되는 방사능 가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토양이나 암석에 돌에 있는 우라늄이 분해되는 과정 중에 생기는 하나의 방사능이 있는 가스죠. 그런데 이게 냄새도 없고 색도 없고 뭐 아무런 맛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의식을 못하고 노출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 실외에서는 워낙 미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별로 뭐 위험하지 않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실내입니다. 실내에는 이제 건축 자재, 뭐 시멘트, 뭐 이런 데서 또 스며 나오는, 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라돈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 사는데 가령 바닥이 뭐 틈이 있다든지 벽에 틈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게 이제 스며들어서 굉장히 농축된 라돈에 장기간 노출되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지하실에 사는 그런 분들은 상당히 노출이 심한 편이다. 그래서 라돈도 하나의 발암인자에 들어갑니다. 그 이외에 이제 성면, 옛날에는 이제 건축 당열재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면 작업자들한테 폐암 발병률이 수배 이상 높더라. 그런데 그런 사람이 담배를 피면 증가된다. 두 개가 시너지가 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과연 성면이 어느 정도 심하게 또 얼마나 기간
노출됐을 때 이게 확실한 발암물질로 작용이 되느냐 하는 것까지는 지금 아직 연구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건 어찌됐든 이게 해롭기 때문에 뭐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소됐지만 지금 오래된 집이라든지 집도 오래된 집에 천정 단열재, 벽 속에 단열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 뭐 이런 데는 아직까지도 뭐 그런 위험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우리 생활 환경에서 오는 뭐 유해 물질이 있죠. 그래서 이제 비소라든지 비소 중금속, 뭐 그 다음에 우라늄에 우리가 노출되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디젤 매연이 폐암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자동차를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는 그런 도심 지역에는 역시 이제 문제가 많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 요새 이제 매스컴 등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주방에 이제 주방에서 나오는 그 조리 중에 되는 그런 미세먼지가 폐암의 원인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외에 이제 물에 비소가 많이 오염된 물을 마시는 사람들한테도 폐암이 많이 생긴다. 근데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게 이제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그런 홍당무 속에 많이 들어있는 그런 베타카로틴이죠. 그게 이제 암을 예방할 거라고 우리 암 예방 물질로 연구를 많이 하는 중에 보니까 흡연자가 베타카로틴을 고용량 복용하니까 암이 도로 더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건강식품 중에도 우리가 좋다고 먹지만 암 발병을 증가시키는 그런 원인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뭐 흡연이라든지 이런 생활 환경 이거는 내가 노력을 하면 조금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꾸기 힘든 그런 위험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과거에 방사선 치료를 했다든지 뭐 가령 호치킨스 림프암 같은 경우는 이제 흉곽에 방사선을 하죠. 그때 이제 노출됐던 거. 또 유방암 환자분들이 뭐 이제 방사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많이들 받고 있죠. 그런 것들이 암의 위험을 조금 더 증가시키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오염, 특히 고통 밀집 지역. 근데 이거가 명확하게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개 한 5%의 암 환자가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은 뭐 유전적으로 가족적 어떤 그런 문제는 없냐. 근데 대개 약간은 관계가 있지만 우리가 심각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젊은 나이에 폐암 진단을 받은 가족이 있으면 조금 발병률이 조금 높을 수 있다. 조금 더 신경 쓰자.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걱정들은 많이 하고 이런저런 논란은 많지만 관련이 명확하지 않는 인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능성은 있는데 확 드러나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하는 이제 탈크 혹은 탈큼 파우더. 우리가 이제 이 땀이 많이 흐르고 뭐 이러고 하면 탈큼 파우더를 많이 쓰는데 이거 역시 애기들 쓰는 땀띠약. 근데 실제로 이 탈크는 이제 논란이 되어서 지금은 아마 탈크를 거의 빼고 할 거지만 일부 그런 화장 보조제로서는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관련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폐암은 결국 흡연, 그 다음에 이 환경오염, 이게 결국은 결국 이게 우리가 호흡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마시는 공기의 종류에 따라서 폐암이 발병이 많이 되고 안 되고 한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피하자.
뭐 예방은 뭐 간단합니다. 공기 좋은 거, 그 다음에 원인을 제거하는 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금연이 가장 확실한 폐암 예방법이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